네, 오늘도 날씨가 좋고 마침 또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을 먹고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카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카타라고 하는 건 형자, 한자는 형자를 쓰는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그다음에 크게는 국가, 아주 작게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을 일정 부분 지배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무형의 것을 카타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집필을 하면서 결국 이 카타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한국 사람으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K 액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말 진짜 어렵게 한다. 근데 이게 너무나 그래서 카타가 있음으로 해서 K 액팅이 존재할 수 있다. K 액팅은 카타와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카타를 뛰어넘는다든지 혹은 카타를 해체한다든지 혹은 카타가 필요 없는 연기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K 액팅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카타에 의존하거나 카타에 지배당하거나 하지 않는 세계를 지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카타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가부키 노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근데 그건 내가 뭐 가부키하고 노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적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허나 지금 현대 연기를 내가 교육하고 사람들이 실습시키고 연기 방법론을 실천하는 그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에, 정신에, 머릿속에 아주 깊이 카타가 뿌리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발견해냅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서로 닮은 꼴을 지향하는 거에서 드러나는데, 서로 닮은 거예요. 배우들이 서로 닮은 연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한 그룹에, 한 연습실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연기를 했어. 밖에 나서 뭐 예를 들어 모노록을 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모노록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걸 영향을 받고 그걸 좀 카피하기도 하고 그걸 변형하기도 하고 혹은 자극받기도 하고 혹은 뭐 그걸 무시하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남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일본은 묘해요. 일본은 앞서 한 모노로그와 자기가 한 모노로그가 어떤 공통된 세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인간과 인간이 1대1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기보다도 A라는 사람과 다카키라고 하는 사람과 마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카타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전지대, 대단히 아주 묘한 얘기죠. 안전지대.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흔히 쿠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쿠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1대1로 이들은 만날 수가 없어. 부딪힐 수가 없어. 왜? 서로 불안정하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 있기에 이 안에 안전지대가 존재.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하는 가수도, 그룹도 있었잖아요. 자,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저 자식이 날 죽이진 않을까? 내 물건, 내 먹을 것을 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있는 현상인데, 응? 전 세계 어느 국가, 민족에서 다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건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포유류인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와는 조금 다른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 서구권에서 미국에서 왜 악수하는 것이 인사 문화로 정착이 되었을까?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총이나 칼을 들지 않았다. 무기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손과 손을 붙잡는 행위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악수 문화 대신 서로가 칼이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있으니까 오직기라고 해서 거리를 두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문화가 발달된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경계를 하고 불안해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있는 건데, 일본은 그 경계를 하는 것이 카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타라고 하는 완충장치, 쿠션, 안전지대를 통해서 서로 간의 안심을 확인해요. 자, 그럼 이것이 연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다시 케이코바 연습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앞서 어떤 사람이 모노로그를 했어. 짜잔, 모노로그를 했어. 그럼 그게 샘플이 됩니다. 네. 그 사람을 따라 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형태를 따라 합니다. 묘하죠? 네. 그래서 그 형태를 나도 모르게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가져요. 우리 모두는 모노로그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이것이, 자, 근데 이 안정감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은 자기 개성을 표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남과 나는 다르니까. 근데 이 카타 안에서 자기 개성이 표출이 안 돼.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카타를 완전히 부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카타를 카타를 막 뒤집어낸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급진적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드러나죠. 근데 그것 또한 곰곰이 들여다보면 카타에 대한 저항과 카타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카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무상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무상, 항상함이 없다.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듯, 그리고 뭐 같은 강물에 얼굴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늘 강물은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 얼굴을 비추고 있어서 강물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그 강물은 방금 전에 강물이 아니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 영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다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변하는 동시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연의 유기적인 법칙에 카타는 위배되는 것 같아요. 네, 위배되는 것 같아요. 혹은 그것 또한 자연의 유기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배우를 지배하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카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카타 자체를 해체하고 용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물하고 다 섞어버리면 그 물에 있는 독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물을 엄청나게 부어버리면 하기 위해서 뭐 대상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죠. 빼빼데라든지 그 기초 단계를 통해서 이제 에튜드
뭐 소설, 시인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데, 네네. 일본 사람들은 카타와 더불어서 또 하나 금지에 대한 강한 종속력이 있어요. 금지에 금방 종속이 돼요. 노예처럼. 이건 하지마! 라고 하는 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지된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또 억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걸로 터져 나오죠. 저는 그게 애니메이션, 만화, 그다음에 AV 산업, 기타 좀 기상천외한 놀이문화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금지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일본이 되게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깨끗한 거리, 뭐 청결하잖아요. 언제 어딜 가나. 근데 이 집 앞 마당을 매일 쓰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예, 막 정리정돈 안 돼 있는 풍경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깨끗하긴 힘들죠. 예. 한쪽은 지저분해져야, 한쪽은 너무나 깨끗하고 한쪽은 너무나 지저분해야 또 밸런스가 맞는 거니까요. 뭐라고 할까요? 일본에서 난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종종 그것이 여자친구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해서 이런 식의 외로움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거리감이 대단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완전 완벽하게 인디비주얼, 개인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인주의가 연기의 앙상블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앙상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앙상블이 잘 안 이루어져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과 나는 다르다,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니까, 이게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뭐 단체주의라고 한다면, 집단주의라고 한다면, 뭐 집단이 서로 친하고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개인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집단으로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사뭇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제가 우리를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액팅 컨설팅 시간에도 컵차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내고 하는 컵차기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아파트를 함께 부르고,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이 결국 공동체 의식, 공통 감각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데, 네, 어떤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뭐 이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소수부터 불러 일으키는 거고, 동시대에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 있는 게 혁명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에서 연기 혁명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혁명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혁명을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산업과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큰 혁명은 산업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 IT 산업혁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산업하고 연기적 혁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인데, 저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